아침 햇살이 거실 커튼 틈 사이로 비쳐들었습니다. 김성우는 눈을 비비며 느릿하게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늙으면 자는 것도 일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보다 허무가 묻어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식은 커피와 낡은 신문이 쌓여 있었고 거실엔 어제 저녁 싸움의 흔적인 쪽지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부엌에서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교회 봉사 가요. 늦을지도 몰라요. 성우는 신문을 접으며 시큰둥하게 물었습니다. 맨날 봉사야. 교회가 집이냐? 남 흉보는 것보다 낫죠. 그녀는 쏘아붙이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성우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에휴, 저 나이에 봉사 핑계로 뭐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오전 내내 그는 TV 앞에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요즘 아내가 달라졌습니다. 전엔 어디 갈 때마다 꼭 보고하던 사람이 요즘은 말도 줄고 외출이 잦았습니다. 휴대폰은 손에서 놓질 않았고 웃음도 늘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점심 무렵 그는 결국 아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자 향수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그 안에는 새로 산 옷들과 낯선 남자 이름이 찍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태수, 오후 3시, 교회 뒷 카페. 성우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뭉개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그 소문이던가. 그는 휴대폰을 꺼내 위치 추적 앱을 켰습니다. 며칠 전 설치해둔 GPS가 아내의 동선을 찍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행선지 강북구 카페가 떴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외투를 걸쳤습니다. 확인만 하는 거야. 그냥 확인만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자 익숙한 커피향과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구석자리에 앉아 창문 너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윤정이가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그 순간 성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컵을 쥔 손이 떨렸고 숨이 거칠게 흘렀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몇 초간 바라보다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한기가 몰려왔습니다.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붙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바람이라 세상 말세야 말세. 그는 욕설을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아무 일 없던 듯이 귀가했습니다. 당신 왜 TV도 안 보고 있어요? 성우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 메모지를 던졌습니다. 이혼하자. 더 이상 보기 싫다. 정희는 그 종이를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살짝 떨렸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요. 그녀는 차분하게 가방을 챙기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성우는 그녀가 떠나는 소리를 들으며 끝이다. 이제 다 끝났어.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에는 라디오 소리만 남았습니다. 낡은 시계의 초침이 천천히 움직이며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충격의 사고. 이혼한 지 3달째 되는 날 김성우는 집 전화가 울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경찰서였다. 김진우 씨 가족 맞으시죠? 교통사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옷을 꺼내 입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도착한 한강 다리 아래에는 경찰차와 구급차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강바람은 차가웠고 물 위엔 차량의 잔해가 떠 있었습니다. 한 형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진우는 어디 있습니까? 형사는 고개를 저으며 차량 내부를 가리켰습니다. 안에는 현금 봉투와 위조 여권이 있었어요. 그 말에 성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요? 우리 아들이 그런 놈 아니오. 형사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최근 불법 투자 계좌에 김진우 씨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우는 종이를 움켜쥐었지만 글씨가 흐릿해 보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밤이 되자 뉴스가 사건을 다뤘습니다. 화면엔 전직 공무원 아들, 한강 실종 미스터리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모여 TV를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이혼하고 나더니 집안이 완전히 망했네. 요즘 세상에 효자 찾기 힘들다니까. 그 말들이 창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성우는 TV를 끄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엔 위조 여권 사본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웠습니다. 진우야, 너 진짜 왜 그랬냐? 다음 날 경찰서에서 사건 담당 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도운 흔적이 있어요. 형사가 내민 CCTV 사진엔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윤정이. 그녀가 강 근처에서 아들의 차를 지켜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성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여자가 거기서 왜?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인분, 아드님 빚의 보증인이었습니다. 순간 그의 가슴이 꽉 막히는 듯 했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웠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우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늘은 어둡고 거리의 가로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한 줄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성우 씨, 정희 언니 아파요. 급히 병원으로 오세요. 보낸 이는 박명자였다. 그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의 입술이 떨렸고 다음 순간 택시 문을 열며 병원 주소를 말했다. 밤하늘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낯선 남자의 등장. 병원 복도는 냉장고 속처럼 차가웠습니다. 김성우는 숨을 몰아쉬며 접수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윤정이라는 사람, 입원했나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차트를 넘겼습니다. 어제 새벽에 퇴원 처리됐어요. 보호자가 직접 데려갔습니다. 보호자요? 네, 이태수 씨라고 되어 있네요.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성우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병원 로비를 뛰쳐나왔습니다. 이태수 그 인간이 아직도 붙어 있었단 말이지. 집으로 돌아오자 현관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그는 담배를 비벼 끄며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김성우 씨 맞죠? 누구시오? 이태수입니다. 성우의 눈에 피가 솟는 듯 했습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당신이 내 아내 데리고 갔다며.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윤정혜 씨가 부탁하셨어요. 꼭 전달해달라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절박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병원 진단서와 영수증, 그리고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우 씨, 나 이제 오래 못 버텨요. 진우 일은 제 탓이에요. 그 아이를 미워하지 마세요. 성우는 편지를 읽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뭐요? 병이라니, 암이라니.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태수는 천천히 말했다. 윤정혜 씨, 암사기입니다. 몇 달 전부터 항암 치료받고 있었어요. 그날 교회 카페에서 찍힌 사진도 치료비 얘기하던 중이었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장면이 재생되듯 흘러갔습니다. 그날의 웃음, 그날의 오해. 이태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건 윤정희 씨가 남긴 영상입니다. 보시고 나면 오해가 풀릴 겁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성우는 무겁게 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TV 옆에 오래된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 속 윤정희는 휠체어에 앉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성우 씨, 많이 미웠죠. 하지만 전 당신을 원망한 적 없어요. 진우를 지키려면 내가 욕먹는 게 빠르다고 생각했어요. 성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방 안엔 정적만 남았습니다. 그는 TV를 껐지만 화면 속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우를 지킨다고? 무슨 소리야,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편지와 영수증, USB를 책상 위에 쏟아놨습니다. 영수증 뒷면엔 이상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이 망이집, 아이들 곁에 있을게요. 성우는 메모를 노려보다가 외투를 걸쳤습니다. 좋아, 이번엔 내가 직접 확인한다. 그는 문을 박차고 나섰습니다. 밖은 어둡고 밤 공기엔 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숨겨진 진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골목 끝 작은 간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울이 망이집. 김성우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낡은 벽에는 벗겨진 페인트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쪽에는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있었고 몇몇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벽 한쪽 액자에 걸린 사진이 그의 시선을 잡았습니다. 윤정이가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후원자 1위 윤정이. 성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이태수였습니다. 그는 놀란 눈으로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여기까지 오셨군요. 성호는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뭐요? 여긴 또 뭐 하는 곳이요?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정희 씨가 만든 겁니다. 불법 시술 피해 아동들을 돕는 시설이에요. 성호는 믿기지 않는 듯 벽에 붙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내의 얼굴엔 평생 본 적 없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태수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서류는 윤정희 씨가 사비로 운영비를 감당한 기록이에요. 아드님 진우 씨가 관련 사건에 연루돼 있었죠. 그녀는 그 빚을 대신 갚았어요. 당신 몰래. 성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럼 내가 본 그 남자 당신이었단 말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분은 늘 당신 걱정을 했습니다. 성호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지만 분노 대신 허무가 밀려왔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박명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놀란 얼굴로 말했다. 성호 씨, 아직 몰랐어요? 정희 언니 병원에 있습니다. 어제 쓰러졌어요. 지금 중환자실이에요. 성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병원이라니, 또 무슨 병원이요? 암이에요. 말기. 그 한마디에 성호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위로 윤정희의 사진이 부드럽게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일어섰습니다. 어느 병원입니까? 태수는 조용히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중환자실. 성호는 명함을 움켜쥔 채 뛰쳐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바람이 세게 불어와 눈이 따가웠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의 숨은 거칠었습니다. 그 여자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나 혼자 오해한 거였구나. 그는 택시 문을 열며 외쳤습니다. 기사 양반, 대학병원으로요. 제발 빨리. 차가 출발하자 골목 끝에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서울희망이 집 그 이름이 유난히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병실의 재회. 서울대학병원 중환자실 앞 김성호는 숨을 몰아쉬며 멈춰 섰습니다. 문 안쪽에서 기계음이 일정한 리듬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 손잡이를 잡았다 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제 와서 얼굴 본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지금 의식은 없지만 안정 상태예요. 그 한마디에 성호의 다리는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윤정희가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저녁 햇살이 스며들어 그녀의 머리맡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등을 쥐었습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익숙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면 어쩌지 그의 목이 잠겼습니다. 탁자 위에는 낡은 폴더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엔 통화 실패 김진우가 수십 번 찍혀 있었습니다. 성우는 입술을 깨물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가 끝까지 그놈 걱정을 했단 말이지. 그는 폴더폰을 쥔 채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환자분이 늘 2번으로 전화하셨어요. 하루에 10번도 넘게요. 성우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놈의 엄마 마음이 그랬구나.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 번호였습니다. 김성호 씨, 아드님 김진우 씨가 해외에서 체포됐습니다. 그 말에 손에서 폴더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병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불법 의약품 밀반입 혐의입니다. 귀국 절차 진행 중이에요. 성호의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는 의식 없는 정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랬던 거지. 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바보 같은 여자야. 나한테 한마디만 했으면 됐잖아.
의사는 병실로 들어와 조용히 말했다. 상태가 위험합니다. 준비하시죠. 성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다 멈췄습니다. 모니터의 파형이 점점 직선으로 변했습니다. 안 됩니다. 정희 씨, 나 아직 할 말이 있어요. 성우는 울부짖었지만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들어왔고 의사가 심폐소생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성우는 주저앉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구나. 그의 어깨가 천천히 떨렸습니다. 바깥 창문엔 노을빛이 번졌고 병실 안은 조용히 어두워졌습니다. 육아들의 귀환. 며칠 뒤 공항 도착장에 김성우가 서 있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자 수갑이 채워진 김진우가 경찰에 이끌려 나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눈밑은 퀭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성우는 아들을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와 연민,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아버지 짧은 한마디가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성우는 말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절차를 안내했고 그는 그저 멍한 얼굴로 뒤를 따랐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습니다. 며칠 후 법정, 방청석에는 몇 명의 기자와 시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재판을 시작하자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검사는 진우의 불법 의약품 밀반입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변호인이 짧게 말했다. 피고의 어머니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법정 안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성우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진우는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돈도 그 병도 다 내 탓이에요. 성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판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성우 씨, 부인의 외도는 사실이 아니었습니까?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는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거실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옆엔 병원에서 가져온 유골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다 막았구나. 나 대신, 우리 아들 대신. 그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여전히 가족의 이야기를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성우는 TV를 끄고 불을 껐습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후회뿐이네, 정희야. 방 안에는 오래된 시계 소리만 또박또박 흘러나왔습니다. 비밀의 영상. 며칠 뒤 김진우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러 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서랍에는 편지, 처방전, 그리고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갸웃하며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잠시 후 화면이 켜지며 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윤정이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의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고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무슨 짓을 했든 엄마는 널 미워한 적이 없단다. 아빠는 말은 거칠지만 누구보다 널 사랑해. 그 사람 표현을 못할 뿐이야.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우 씨, 이건 당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늘 세상과 싸우느라 가족을 놓쳤어요. 그래도 내가 당신을 탓한 적은 없어요. 진우가 무너질까봐, 우리 가정이 욕먹을까봐 내가 대신 욕을 먹은 거예요.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태수 씨는 돈을 빌려준 고마운 사람일 뿐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마지막 장면에서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은 살아야 해요. 나 대신 아이 곁을 지켜주세요. 영상은 그 말로 끝났습니다. 진우는 울음을 삼키며 아버지에게 USB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꼭 보세요. 성우는 망설이다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 속 아내의 목소리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여자가 끝까지 가족 걱정만 했구나. 성우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 천천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거실 공기는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그는 술병을 들고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정희야, 이제 알았어. 넌 나보다 훨씬 강했구나.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나 엄마처럼 살 순 없겠지만 이제는 달라질게요. 성우는 잔을 들어 아들의 장과 부딪혔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울자. 우리 둘이라도 살아야지. 두 사람은 말없이 잔을 비웠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 아내의 마지막 미소가 희미하게 반사되어 그들을 비췄습니다. 그날 밤 김성우는 오랜만에 불을 켜둔 채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빗소리가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남은 사람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김성우는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이망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 끝까지 번졌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손에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아저씨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맛 좀 볼래? 아이들이 달려와 할아버지 냄새 최고예요. 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성우의 입가도 천천히 풀렸습니다. 이젠 그 웃음이 아내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식탁을 닦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야, 내가 하던 일 내가 이어가고 있어. 이태수가 복도 끝에서 걸어왔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도 여기 식구지 뭐. 어르신 대접은 하지 마. 둘은 말없이 함께 아이들 간식을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노을빛이 천천히 번졌습니다. 이태수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윤정혜 씨가 그랬죠. 언젠가 당신이 이곳을 지켜줄 거라고. 성우는 고개를 떨구며 잔잔히 웃었습니다. 그 여잔 참 사람 보는 눈은 있었지.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잠든 뒤 성우는 벽 한쪽에 걸린 윤정희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후원자 윤정희 아이들의 어머니.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액자 유리를 닦았습니다. 사진 속 정희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나 이제 좀 인간답게 사는 것 같아요.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밖에서는 교회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성우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정희야,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내 벌이 아니라 내 구원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걸어나와 현관불을 껐습니다. 그러나 건물 복도 끝 윤정의 사진 아래에 작은 불빛이 남았습니다. 누군가의 아이가 남겨둔 초였습니다. 초의 불꽃이 흔들리며 벽에 윤정희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불빛은 따뜻하고 잔잔했습니다. 성우는 마지막으로 그 불빛을 바라보며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여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단단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복도엔 오랫동안 남은 향기가 머물렀습니다.